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선운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재능교육 교사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네, 학부모님들과 함께 지난 10월 초에 네,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고자 네, 이번 시간을 마련했고요. 네, 함께 보시면서 네, 어떤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입시제도 개편 배경과 그 방향, 그리고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편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와 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제 기존의 평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고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편 배경과 그 방향입니다. 이번에 제도 개편이 되었던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교육부에 네, 보도자료가 있었고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5등급 체제로 내신 체제를 변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느냐? 공정성과 안정성을 조금 더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두 가지 골자에서 하나는 수능 시험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고교 내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선택 과목에 불공정성이 있었다. 학생들이 이제 미래의 진로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특정 과목에 쏠림 현상들이 좀 많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좀 점수를 잘 받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좀 눈치 싸움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33.7% 거의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선택을 했는가 반면에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0.6%. 네,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이런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문과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생활과 윤리가 3분의 1 정도 선택을 했다면 경제 파트 경우는 겨우 1%.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와는 무관하게 전략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 수능 체계의 이 부분까지 적용을 할 경우에는 과목의 유불리가 더욱더 심화될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가자라는 거고요. 또 고교 내신이 많이 쪼개집니다. 기존에 한 권의 책이 학기별로 구분이 되는데 기존에는 학년 단위였던 이수 기준이 학기 단위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현행의 물리학 2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하나의 책으로 한 과목을 배웠다면 이제 개정되는 교육 과정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 전자기와 양자,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라고 하는 두 과목으로 분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수강해야 될 과목들이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과목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과목 하나하나만 가지고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게 좀 곤란하다. 넓은 범위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세분화되다 보면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간에는 과목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혼란이 생길 거고요.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내신 등급의 체계가 변화가 돼요.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는데 현재 내신 등급 체계 같은 경우는 총 이제 9등급 중에서 상위 4%만이 1등급을 취득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이 1등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25명 정도의 인원이 확보가 돼야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25명이 안 된다, 그럼 1등을 하더라도 1등급을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 전국 43개국어가 학생 수 부족으로 이미 1등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40%가 넘는 고등학교에서 학년당 학생이 200명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 1등급을 세더라도 거의 한 많아봤자 5명, 6명, 8명이 채 안 되는 그런 1등급 보유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교육 평가 방식도 바꿔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세계에서도 논서술형 평가 중심의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 우리도 따라가자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어떤 부분이 바뀌어 가느냐? 첫 번째는 통합형, 융합형으로 수능 과목 체제가 바뀝니다. 국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리고 직업탐구 영역이 기존에는 이제 상대평가로 평가가 치러졌다면, 이제는 통합형 평가로 절대평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그냥 과목별로 세분화된 부분을 좀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통합형으로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좀 줄이고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엊그제 수능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있었죠. 이제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과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좀 이제 인원수에 좀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들로 좀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통 과목으로, 그러면서 이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는 이 세 가지 과목을 평가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수학에서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파트가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공통 영역으로 옮기겠다. 그러면서 좀 이제 빠진 게 미적분 2, 그리고 기하 파트가 좀 이제 제외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지만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회과학 파트입니다. 기존에는 사회가 9과목, 과학이 8과목으로 굉장히 선택이 다양했어요. 물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은 거의 이제 특정 과목이 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현행 수능 이 체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의 고2, 고3 때 배우는 과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편되는 수능에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언제 배우는 거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수능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이제 내신을 따기 위해서 좀 이제 집중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내신 반영 비율이 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도 있게 구성되지 않았던 과목들인데, 이제는 좀 심도 있는, 좀 더 이제 집중도 있는 이런 과목들로 좀 이제 재조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좁은 구멍을 좀 깊게 파는, 좁은 영역을 굉장히 심화해서 배우는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는 넓은 영역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융합평가로 개선이 될 거고,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직업 탐구도 마찬가지고요. 공통 과목에서 이제 추가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통 과목으로만 평가를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심화 수학입니다. 아까 이제 수학 영역에서 제외가 되었던 미적분 2와 기하 파트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제2국어와 한문 파트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아직은 이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왜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느냐?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계획이죠. 계획은 이러한데 뒤집어 얘기하면 조금 더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친구들을 여기서 좀 선발을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실 게, 기존에 이제 수능이 굉장히 공정한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수능을 출제하셨던 출제위원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부당한 이익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차단을 하겠다. 그래서 사교육에서 좀 이제 혜택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출제진들도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내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하겠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고등학생들이 전 영역, 전 학년에서 동일한 평가 체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들어가는 고1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죠. 이제 곧 고등학교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할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고 평가 또한도 굉장히 체계화되고 심도 있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5등급 체제, 1등급이 10%. 그러다 보니 이제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1등급을 취득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었고요. 좀 더 이제 이 등급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판단을 할 거냐? 첫 번째는 성취에 대한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평가를 실시를 해서 뭐 몇 점 이상은 1등급, 뭐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2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획을 나누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학교에서 모두 좋은 등급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쉽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등급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될 텐데, 그런 걸 막고자 그런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기존은 이제 석차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차에 따라서 상대평가 등급이 정해지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예시고요. 이제 보시면 절대평가에서 원점수와 성취도가 함께 표시가 되고, 상대평가에서는 석차 등급이, 이건 이제 등급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고득점자일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이제 1등급 이런 형태로, 그리고 통계 정보 같은 경우는 전체 비율은 어떠 있고 평균은 어떠 있고 수강자는 몇 명이었는지, 이제 기존의 성적표에 나오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평가가 좀 어려운 예체능이나 과학탐구 실험 등의 이제 이런 체험 과목들, 그리고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은 따로 나오지 않고 모두 다 거의 이제 공통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좀 다양화되고 세분화된다면 그것을 평가하는 선생님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를 위해 교사 평가 역량 강화 지원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많은 연수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하시는 분들의 많은 노력들이 또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만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고 또 이제 개선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고 내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이런 신뢰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갈 거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정보 공시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개편 시한이 발표가 되기 전에
학부모님들을 통해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이제 대체적으로는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거의 87% 가량이 긍정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심화 수학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부정적인 그런 여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일종의 이것도 이제 결국 학생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확정이 된다라기보다는 논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이제 수능에 대해서 좀 본다면 수능 등급 체제는 그대로 9등급제가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대다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인원 풀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인원 부족으로 인한 뭐 등급을 얻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9등급제로 유지를 하고 그래야 좀 더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점수 자체로만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나오는 등급 등으로 각각 입시에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대신 이제 수능을 보는 과목들이 좀 더 통합적으로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통합형 평가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논술형이나 서술형이 수능에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뭐 논술형, 서술형 평가는 좀 이제 실시가 안 되고 기존에 이제 객관식으로 실시가 되겠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킬러 문항을 제외하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두루 많은 것들을 응용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습과정에 들어있는 한국사나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이 수능 영역으로 출제가 되는데 한국사의 경우에는 뭐 기존처럼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기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죠. 내신평가 체계는 말씀드렸듯이 논술형, 서술형 평가 중심의 5등급 체제로 갈 것이다. 대신 이제 성취도에 따라서 절대평가와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상대평가가 실시가 될 거다. 이제 이런 게 좀 포인트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내신 과목이 굉장히 세분화가 돼요. 그래서 선택 과목도 우리가 대학교 가면은 뭐 교양도 있고 다른 과 전공 일반 선택도 있고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필수 전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공통 과목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은 내 진로에 맞춰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리고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것들을 다루기 위한 융합 선택까지 다양하게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분량이 아니라 학기 단위로 이수를 하기 때문에 과목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소수 인원들 간에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추측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들이 이렇게 좀 많아집니다.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라고 일단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일반 선택. 지금 여기 푸르게 표시된 부분들이 앞으로 수능에 출제될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1학년 때 배우고 나서 고2, 고3 때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목들이 이제 국어, 수학은 좀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수학에 보시면 기하와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좀 더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1학년 때 공통 영어와 기본 영어를 배웠다면 고2, 고3 때는 영어 1, 2 그리고 이제 독해와 작문, 뭐 회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회는
한국사는 기존처럼 이제 절대평가 과목, 한국사와 좀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그 성질이 좀 다르긴 한데, 사회 역사 도덕 과목이 좀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표시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합사회 1과 2가 있죠. 기존에는 이게 이제 통합사회라는 한 과목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학기 단위로 쪼개지기 때문에 1, 2로 나뉘어집니다. 1학기 때 배워야 할 1과 2학기 때 배워야 될 2,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뭐 좀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앞뒤를 좀 바꿔가지고 2를 뭐 1학기 때 하고 뭐 1을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학교가 좀 그러고 있으니까. 네, 과학 같은 경우도 통합과학.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 1학년 때 그 전에는 이제 내신에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저냥 하다가 고2, 고3 때 집중해야지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 없이 고1 때 공부해서 내신도 따야 되고 고2, 고3 때 또 준비를 해서 수능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찌 보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고2, 고3 때 시험도 안 보는 거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2, 고3은 거의 내신 위주죠. 수시를 준비하거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2, 고3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능까지 봐야 된다라는 경우는 거기 추가로 이제 통합과학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거죠. 뭐 제2외국어나 한문 같은 경우는 기존이랑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체제를 거의 유지하고 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Q&A가 좀 있어서 몇 개 좀 가져왔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래서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던 과목이긴 합니다만 수능에는 출제가 안 됐던 건데 그것을 새롭게 출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존에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으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럼 모의고사의 성질이 어떠했느냐? 여기는 이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응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만 하고 있다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형태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수능 과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변별력을 좀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문제의 성질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텐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정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년 하반기에 예시 문항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2들이 중3이 되는 내년 시점에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고1, 고2 거쳐가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가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평가 자체를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두루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응용할 거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가 출제 방향이 전환이 되는데 계속 강조해 드렸던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그리고 연계가 좀 많이 될 거예요. 이전 교육과정에서 스팀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융합적으로 좀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 따로 있는 과목이 아니라 통합적인 평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화학 파트는 굉장히 좀 잘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물리가 되게 어려워. 그럼 이제 그 친구는 그 전에는 화학을 선택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목들이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분야를 잘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분야를 좀 이제 준비할 시간을 좀 아껴서 못하는 과목에 좀 못하는 부분에 좀 집중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에는 어 거의 이제 고2, 고3쯤 되면 이제 제가 어쨌든 과학 파트를 좀 많이 집중을 했었잖아요. 거의 친구들이 보면은 그 문제를 읽고 이해하기보다는 빠르게 보기를 제거를 해서 답을 찾아내는, 마치 기계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겠다라는 거고, 이번 수능에서도 좀 그런 의지가 좀 보인 것 같아요.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평가는 두루두루 많은 것들을 함양한 친구들을 좀 이제 골라내겠다,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봐야겠죠.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원은 삶의 이해와 인간과 환경이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바라봐야 하는지, 거의 이제 인간과 사회가 주요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이며,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와 우리잖아요. 나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뭐 이제 국가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평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법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거고요. 경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루두루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는 4개의 단원이지만 배워야 될 것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사회 9가지 영역들이 다 고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1학년 잘 때우고 좀 넘어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3년 내내 좀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은 좀 이제 바뀐 게 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과목이 이제 단원이 4가지였는데 이제 단원 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과학의 기초,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 부분이 이제 통합과학 1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추가된 게 이제 과학의 기초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물리량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뭐 과학에 쓰이는 언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다루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좀 배우더라도 기본적인 물리량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물리량을 모른 채로 들어가 버리면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정리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2에 있는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에 추가적으로 이제 과학과 미래사회 파트가 좀 더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이제 빅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현재까지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의 인류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라는 역사와 관련된 과학 지식을 통째로 배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 통합과학에 좀 녹아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회과학을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 사회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강해졌어요. 그러면 이 고1 때 배우는 요 과목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전에 있는 초등과 중등에서 많은 것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맥을 읽고 이걸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해력 강화를 통해서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인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회, 철학, 예술 등등이 이제 섞여 있는 게 인문학인데, 이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더불어 과학기술의 기초적인 이론, 특히나 요즘에 많이 뜨는 게 챗 GPT잖아요. 이런 4차 산업에 있어져서 파생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제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또 알아야 하는 시대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뭔가 이런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많이 빨라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할지도 모르죠. 이걸 모두 갖추었을 때 융합적 사고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과학은 통합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인재라고 하는 그 조건이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가 빠르게 바뀌어 가다 보니까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새롭게 길을 뚫는 사람이 곧 답이에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해결 방안 또한 한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창의력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많은 것들을 먼저 알아야죠. 독서를 통해 많은 지식들, 소양을 쌓아가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쌓고 용어 이해를 위해서 한자 능력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인 AI,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그리고 통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력 등이 필요한데 요즘에 이제 고등, 중등 친구들에게 패드와 그 다음에 노트북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 필요하고 앞으로의 수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지식들은 더욱더 많이 필요해지죠. 그럼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능력. 뭐 독서 같은 경우는 재능 스스로 구거나 생각하는 쿠키북으로, 사고력의 경우는 생각하는 피자나 생각하는 한국사로, 한자는 재능 스스로 한자로, 그리고 AI 영역은 재능 코코블로 이렇게 미리미리 키워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미리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갖춰 나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회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스텝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가장 먼저는 이 사회와 과학의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상이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독서학습이 필요해요. 짧은 글부터 이제 점점 긴 글로,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문단으로, 그리고 문단과 글을 점점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리고 나면 책 읽고 나서 생각을 해야죠. 사고력 학습이 또한 그 다음 필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한자 학습이 필요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과학 학습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회와 과학을 배우는 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가 필요한 거냐? 읽는 연습,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용어에 대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과정들도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텝들 밟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의 중심 재능교육. 재능은 스스로 학습이잖아요. 네, 아이들 스스로가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그 쉽고 재미있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흥미 위주냐 그런 것보다는 학습의 체계 자체가 흥미로 시작을 해서 개념들을 익혀갈 수 있도록, 그래서 탐구 활동을 통해 이것은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리딩 읽는 학습을 통해서 이야기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키워갈 수 있죠. 그리고 되짚어보면서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더 나아가 심화 학습까지, 이게 유아 재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스텝들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탐구력, 사고력, 응용력을 키워 마지막 문제풀이까지 그리고 응용까지 할 수 있도록 과학 나들이 단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입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 정리, 용어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 학습에 들어가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들을 덧붙이고 되짚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 그리고 더 나아가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 뒤에 형성평가까지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배웠고 또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영역들을 함께 밟아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능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하는
한국사. 네, 교육 전문가들도 추천을 하고 계시고요. 어느새 벌써 한국사를 처음 시작했던 친구들이 이제 수료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학습해간 친구들이 이제는 굉장히 역사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한국사잖아요. 내가 직접 그 역사 현장에 참여하는 느낌으로 직접 이제 글도 써보고 생각해보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한국사의 장점이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불어 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해요. 재능하면 가장 장점이 방문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지면을 좀 강조해 왔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지면 학습이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고대부터 근대사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특강. 기존에도 이제 방학 때 특강으로 실시를 했다면 이젠 이걸 좀 더 넓게 초등 한국사 새롭게 이제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대1의 수업을 넘어서 1대 다수로 많은 것들을 그전에는 이제 겨우 수업 시간이 10분이었다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아이들과 만나면서 소통하고 그러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 이제 방문을 해서 얼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중등 과학 특강이에요. 과학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만큼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좀 많고 용어 정리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 용어들 간의 관계와 그 다음에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과학은 정말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과학을 온라인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학교 내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과학이 이제 10분 수업이었잖아요. 이제 주말에 이렇게 30분에서 50분 정도 좀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눈으로 읽으면 그냥 읽고 끝나지만 이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과학 언제든 신청을 받고 있으니 네,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을 똑똑 해주시면 네,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대학 입시에도 대비하는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사회과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이번 국어 영역에서도 사회과학 지문이 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어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과학을 원리를 정확히 두면 이것은 수학적 사고와도 관련이 있고요. 많은 것들이 이제 두루두루 네, 많이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과학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네, 과학기술은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게 필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능교육은 수준 높은 교육 컨텐츠로 평생 교육을 실천합니다. 네, 이 시간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기회 이제 좀 있으면 또 새해가 다가오고 초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로,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그리고 이제 우리 유아들은 또 이제 새롭게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내용들로 필요하신 게 있다면 남겨주시면 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또 간담회를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선운지구 육성팀장 정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